손발이 찬데 이거 혈액순환 문제일까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겨울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찬 데 있으면 더 심해지고, 가끔은 저리기도 하고, 혈관이 막힌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손이 시리고 발이 차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유독 춥게 느껴질 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가 하고 걱정이 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꼭 혈관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사상 혈관은 멀쩡한데 손발이 차고 저리고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유독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혈액이 흘러갈 통로는 열려 있는데 몸이 그 혈관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말초혈관이 계속 좁아지고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지 않으면 손발 끝까지 따뜻한 혈류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이 왜 생기는지, 단순한 혈관 문제와 자율신경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실천 루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20년 넘게 중년 남성의 만성 피로, 자율신경 이상, 말초순환 문제 등을 진료해오면서 검사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영상이 손발이 차고 저려서 불편하셨던 분들께 몸의 흐름을 바꾸는 실마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고 저리면 제일 먼저 혈관 문제를 떠올리십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혈관이 막힌 건 아닐까? 혹시 뇌나 심장 쪽 이상 신호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걱정이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오래되었거나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말초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손끝, 발끝까지 혈류가 잘 안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료실에서 보면 의외로 혈관 자체는 멀쩡한데 손발이 찬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말초혈관 초음파까지 다 해봐도 큰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럴 땐 우리는 기능적인 문제, 특히 자율신경계의 조절 문제를 먼저 의심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는 잘 뚫려 있는데 신호등이 고장나서 교통이 엉킨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혈관은 멀쩡하지만 그 혈관을 열고 닫는 시스템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교감신경 항진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특히 중년 이후 남성분들은 하루 종일 바쁜 일정, 스트레스, 짧은 수면, 스마트폰 과사용 등으로 몸이 끊임없이 긴장 모드, 즉 교감신경 우위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생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혈액을 중요한 장기심장, 폐, 뇌 중심으로 몰아주고 손끝, 발끝 같은 말초 부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손이 차고 발이 시리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손발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자율신경 조절의 문제는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만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혹은 잠들기 직전, 이때가 가장 손발이 찬 분들 많으시죠? 이건 단순히 체온 문제만은 아닙니다. 수면 중 교감신경이 제대로 꺼지지 않고 몸이 회복 모드로 못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는 동안에도 혈관이 수축 상태로 유지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운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울엔 손발이 얼어붙고 여름엔 에어컨 바람에도 손끝이 시려워요. 심지어 목욕하고 나서도 금방 다시 차가워져요. 이런 경우는 단순 냉증이 아니라 말초 혈관 조절력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혈액순환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소화 기능까지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은 혈관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마스터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차고 저린다고 해서 무조건 혈관이 막혔나?
하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혈관을 조절하는 신경의 상태, 특히 몸이 긴장과 이완 사이에서 제대로 쉬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혈관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율신경 조절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손발 차가움의 원인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찬 증상 또는 저릿한 느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정말 내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걸까? 일 겁니다.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기준을 통해 혈관 자체 문제인지 아니면 혈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문제인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혈관 구조의 문제, 즉 혈액순환 자체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건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당뇨가 오래 지속된 분,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 흡연을 오래 하신 분, 걸을 때 다리가 자주 당기거나 멈춰 서야 하는 분, 발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고 피부 온도 차가 심한 분, 이런 경우에는 말초 동맥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오래되면 말초 신경 손상과 함께 혈류 저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저림이나 감각 둔화가 함께 오기도 하죠. 그럼 자율신경 문제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요? 손발이 수시로 차가워지지만 혈색은 정상, 긴장하면 증상이 심해지고 따뜻한 곳에선 완화, 밤이나 새벽, 스트레스 후에 증상이 더 심해짐, 증상이 왔다 갔다 하며 특정 시간대에 반복, 전신 피로감, 수면 질 저하, 소화불량, 두근거림 등도 동반. 이런 양상은 대개 혈관 자체는 멀쩡한데 조절 기능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말초혈관을 조이는 신호가 과도하게 작동하거나 확장시켜야 할 타이밍에 몸이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라고 부르는 상태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항상 우위에 있는 사람들, 즉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에게서 흔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혈관 문제는 길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 자율신경 문제는 길은 열려 있지만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손발이 차거나 저리다는 증상이 있을 때 단순히 혈관 초음파만 보지 않고 평소 수면 습관, 스트레스 상황, 감정 반응, 자율신경 관련 증상을 함께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 자율신경 실조도 함께 겪고 있다면 손발 차가움은 더 심해지고 쉽게 저릴 수도 있죠. 또 나는 저림이 있으니까 신경 문제겠지 하더라도 단순한 압박성 신경통일 수도 있고 혹은 말초 신경염이나 혈액순환 저하에 따른 신경 손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단순히 증상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맥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추운 데만 나가면 손끝이 하얘지고 시리고 아픈 분 말초혈관 경련 가능성, 밤이 되면 손발이 저리고 시리면서 불면까지 동반되는 분 자율신경 불균형 가능성, 아침보다 저녁에 더 저리고 피로감이 심한 분 혈류순환 저하 자율신경 복합 가능성. 이런 식으로 몸의 리듬과 증상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게 진짜 원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그 자율신경과 혈관 조절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이 벌어지고 왜 손발 끝부터 시리고 저린 반응이 나타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발이 차다라는 건 단순히 춥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이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있다는 생리적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즉,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막히거나 줄어든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이 반응은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먼저 혈류는 항상 중요한 장기 중심으로 먼저 보내집니다. 심장, 뇌, 폐, 간, 신장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 그에 비해 손끝, 발끝은 비상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말초 부위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추운 날씨에 나가면 손부터 시리고 발부터 얼죠?
왜냐하면 몸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말초혈관을 자동으로 조여서 중심부 체온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에요. 문제는 이 생존 반응이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 반복될 때입니다. 즉, 날씨가 춥지 않아도 몸이 위협을 느낄 일이 없는데도 손발이 자주 차가운 사람은 몸이 늘 긴장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된 상태로 우리 몸이 지금도 위험하다, 언제든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은 전투, 도망, 대응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오르고 그리고 말초혈관은 수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끝, 발끝은 항상 차가워지고 저녁이 되면 더 시려지거나 가끔은 저림, 감각 이상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말초혈류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도 줄고 세포 재생 속도도 떨어지며 피부 건조, 상처 회복 지연 같은 문제들도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현상이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라 신경계의 조절 실패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면이 얕은 분들,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분들, 늘 몸이 예민하고 쉽게 놀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낮 동안 긴장이 풀리지 않고 밤에도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은 채 말초 혈관이 계속 조여 있는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에도 손발이 차가워지고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뻣뻣하고 무거운 상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말초혈관 수축은 여성보다 남성에게는 더 잘 드러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체질적으로 말초의 근육량이 더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어도 바로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로감,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몸은 계속 순환이 느린 상태에 적응해 버립니다. 그러면 피로는 더 쉽게 오고 소화는 더디고 몸의 반응성도 무뎌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복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한번 피곤해지면 며칠을 끌고 가고 감기에 한번 걸리면 회복에 2배 시간이 걸리고 근육통도 잘 낫지 않는 등 모든 시스템이 느려지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말초혈관의 수축은 단순히 손발이 차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럼 손발 저림은 왜 생기느냐? 혈관과 더불어 신경 문제도 연관이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과 혈관이 연결되는 지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저림 증상의 원리를 알아볼게요. 손끝이 저릿저릿해요. 타는 듯이 찌릿하고 감각이 무뎌요. 한쪽 손만 더 심한데 오래 쓰면 더 저려요. 이런 증상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저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는데요. 문제는 이 저림이 꼭 하나의 원인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신경 압박입니다. 즉, 특정 위치에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이죠. 예를 들어 손이 저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 의학적으로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이건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반복된 사용, 특히 마우스, 스마트폰, 무거운 물건 들기 같은 동작으로 지속적으로 눌려 생기는 문제입니다. 밤에 더 심해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손이 저리거나 뻣뻣한 분들, 혹은 젓가락질, 단추 잠그기 같은 세밀한 동작이 힘든 분들은 한 번쯤 이쪽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추, 즉 목뼈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입니다. 경추 디스크나 목 디스크라고 흔히 부르죠. 목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디스크나 뼈 돌출로 눌리게 되면 그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 팔, 손, 어깨 쪽에 저림이나 찌릿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주로 한쪽만 저리다든지 특정 동작을 할 때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개를 돌리거나 숙일 때 저림이 심해지면 경추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구조적인 신경 압박 외에도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저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경이 눌린 것도 아닌데 손발이 자꾸 저려요. 검사상 이상 없대요. 그런데 저릿한 느낌은 계속돼요. 이런 경우는 진료실에서 굉장히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감각 조절도 함께 담당합니다. 피부 감각, 온도 민감도, 진동 자극, 혈류 흐름을 이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죠.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불규칙한 분들은 말초신경의 감각 민감도가 바뀌면서 저림, 타는 듯한 느낌, 감각 둔화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걸 신경병증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기능적 과민감 또는 신경 과흥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신경이 눌린 건 아닌데 지속된 긴장 상태와 혈류 저하로 감각이 예민해지거나 왜곡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저림은 한쪽보다 양쪽이 모두 저리거나 밤에 더 심하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손발이 차가우면서 저리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얕고 자주 깨며 두근거림, 불안감, 머리 압박감 같은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 복합적인 기능 이상, 즉 자율신경계의 조절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전신 증상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림 증상만 보고 무조건 신경압박만 의심해서 MRI나 신경전도검사를 하기보다 몸 전체의 흐름과 반응, 그리고 하루의 리듬 속에서 이 증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있을 땐 괜찮은데 누우면 저리다. 하루 종일 찬 곳에 있다가 저림이 심해졌다.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날 저림이 심했다. 이런 식으로 환경과 감정, 자율신경의 리듬과 연결되는 경우라면 신경 압박보다 자율신경 회복이 더 우선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림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다가 수면 루틴, 호흡 루틴, 스트레스 관리 습관을 바꾼 후 저림 증상이 서서히 줄어든 사례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손발의 저림은 신경의 물리적 압박, 혈류의 흐름 저하, 자율신경의 불균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단순히 약이나 물리치료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신경계가 회복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을 병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신경계와 혈관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 즉 손발을 따뜻하게 만드는 5가지 생활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혈관을 조절하는 시스템, 즉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혈류를 조절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혈관은 제멋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몸은 따뜻해야 할 상황인데 혈관은 수축하고 쉬고 있어야 할 밤에도 교감신경은 계속 활성화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말초혈류는 부족해지고 손발이 계속 차갑고 저리는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좀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신경계 조절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자율신경은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교감신경,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쉽게 말해 교감신경은 긴장, 대응, 각성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 회복, 재생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 두 신경이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번갈아 작동하면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서는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 중년 남성의 경우엔 업무 스트레스, 가정의 책임감, 수면 부족,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서 항상 교감신경이 켜진 상태, 다시 말해 몸이 쉬지를 못하는 상태로 고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혈압은 올라가고 소화는 느려지고 말초혈관은 수축됩니다. 즉 생존과 대응에 필요한 장기들로는 혈류가 몰리고 손발처럼 중요도가 낮은 부위에는 혈액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수주,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
말초혈관은 그게 기본 상태인 줄 알고 항상 수축된 상태로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혈관 조절 장애 또는 자율신경 실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조금만 추워도 손이 시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때로는 감각까지 둔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점점 몸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력 저하, 무기력, 위장 기능 저하, 잦은 감기, 장기침 이런 증상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이유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혈관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 혈관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약을 써도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약은 혈압을 잠시 낮추고 혈류를 일시적으로 넓힐 수는 있지만 신경계의 반응성 자체를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무너진 경우엔 무엇보다 생활 루틴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은 약보다 루틴에 반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에 대해 혈액순환, 자율신경, 신경압박 등 다양한 원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손발이 차갑다는 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지금 나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인 겁니다.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피로는 쌓이고 감각은 무뎌지고 몸은 점점 회복력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한다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발부터 따뜻하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작은 루틴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습관으로 쌓일 때 몸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5분 복식 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인식하는 것, 밤에 조격을 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을 가지는 것,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차를 선택하는 것, 가벼운 아침 산책을 하며 햇빛을 쬐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결국은 몸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손끝, 발끝이 시리거나 저린 느낌이 있으시다면 이건 단순한 말초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의 회복력, 신경계의 균형, 그리고 생활 리듬의 틈이 만들어낸 작지만 중요한 몸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복식호흡 5분, 조격 10분,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잠들기 전에 10분의 고요한 시간. 그 작은 따뜻함이 몸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몸과 마음의 따뜻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